안녕하세요. 크라임 스토리텔러 한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해치게 만들게 판을 꾸민 아주 나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9일, 미국 텍사스 댈러스의 한 주택가. 아침 일찍 아내 제니퍼와 강아지 산책을 시키러 집에서 나온 제이미 페이스는 집에서 나온 직후 근처에 있던 괴한을 마주칩니다.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있던 괴한이 남편인 제이미에게 총을 쏜 후 아내 제니퍼의 손목을 테이프로 결박하고 손에 낀 반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실패하고 반항하는 제니퍼를 마구 때린 후 차를 타고 도망칩니다. 제이미는 머리에 3발, 가슴에 3발, 사타구니에 한 발 총 무려 7발의 총을 맞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49세의 제이미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IT 부서의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제이미는 결혼과 아이는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2005년 제니퍼와 제니퍼의 당시 8살이었던 딸을 만나고서는 그의 인생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던 제이미였기에 여자친구의 아이의 댄스 리사이틀에 참석하고 아이를 지지해주던 모습은 친구들에게 신기하고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2012년 두 사람은 결혼하고 제이미는 제니퍼의 딸을 자신의 딸로 법적 입양하는 등 자상한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제니퍼와 제이미가 처음 만난 지 15주년이 되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주택가에서 이른 아침 일어난 총격살인 사건에 마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아지를 산책시키려 나오다가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살해된 이웃. 이게 나에게도 일어날 수도 있었겠다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제니퍼는 이웃들의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은 제니퍼와 딸을 위해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었고 고펀드미 홈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웃들의 도움으로 제니퍼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경찰은 제이미의 살인범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이나 이웃의 집 등에 달려있는 감시 카메라의 도움으로 경찰은 사건 직후 달아나는 용의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 번호판은 식별할 수 없었지만 검정색 닛산 픽업 트럭이었고 유리창의 뒷면에는 하얀색 대문자 T의 스티커가 붙어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 2달 후 대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 대한 살인범의 제보를 기다린다는 제니퍼의 모습을 뉴스 인터뷰를 통해 볼 수 있었는데요. 제이미가 얼마나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는지, 제이미의 죽음으로 본인이 얼마나 힘든지, 제이미를 죽인 범인에 대한 제보를 부탁한다며 눈물 흘리는 제니퍼를 보고 이웃이 제니퍼를 돕기 위해 만들었던 고펀드미 홈페이지에는 총 6만 달러가 넘는 금액이 모금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범인에 대한 정보를 제니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얘기해놓고 그 정보 때문에 범인이 잡힐 게 걱정되었는지 제니퍼는 인터뷰를 한 다음 날 차에 붙은 스티커를 떼는 게 좋겠다는 문자를 범인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경찰은 제니퍼가 문자를 보냈던 범인의 차량에서 이미 대문자 T 스티커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살인사건에서 그렇듯 형사들은 제니퍼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사실 제이미의 죽음은 의심할 점이 많았습니다. 주택가에서 밝은 아침에 일어난 총격 사건. 지나치게 많은 총을 제이미에게 쏘았는데 범인을 목격한 제니퍼는 테이프로 결박과 폭행만 당한 점. 제이미를 타겟으로 한 범죄라기엔 제이미가 개인적으로 원한을 살 만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등의 이유입니다. 경찰은 그녀가 제출했던 휴대전화 문자 내역에서 총격이 일어나기 6개월 전 제니퍼가 다른 친구에게 데런과 다시 연락이 닿았다는 문자를 보낸 것을 발견합니다. 데런이라는 이름을 단서로 그녀의 전화번호부에서 데런 로페즈라는 이름을 찾아냈고요. 데런의 차가 범인이 제이미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범인의 차량과 같은 차종임을 확인한 경찰은 테네시주에 위치한 데런의 거주지에 드론을 띄워 차량 뒤편의 T 스티커를 확인합니다. 데런 로페즈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이라크전에서 뇌부상을 입고 제대한 전직 군인이었습니다. 제니퍼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 시절까지 교제를 했던 사이인데 한때 약혼까지 했던 사이이지만 데런의 입대와 해외 파병 등으로 멀어지게 된 후 2020년 온라인을 통해 다시 연락이 닿게 되었던 관계였습니다. 데런은 이혼남으로 테네시 외곽에서 딸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데런의 차량에서 스티커를 발견한 경찰은 둘 사이의 관계와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합니다. 휴대전화의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천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데런에게 사건 전후 제니퍼가 경제적인 도움을 준 것도 드러났습니다. 실제 체포 당시 데런의 집에서는 제니퍼의 명의로 된 2개의 신용카드도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사람들이 제니퍼를 후원하기 위해 만들었던 고펀드미 계좌에서 이용대금이 빠져나가는 신용카드였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이미의 죽음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진행에 관련한 내용도 주고받는 등
두 사람은 향후 같이 할 계획을 갖고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2021년 1월 11일, 데런은 그의 거주지가 있는 테네시주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집을 수색한 결과 살해 현장에서 쓰였던 총과 같은 구경의 총, 제니퍼가 목격자 진술에서 언급했던 파란색 마스크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또한 복잡한 음모가 있음을 밝혀냈는데요. 그것은 데런의 이메일들을 조사하던 중 제니퍼와 관계된 두 사람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하며 드러났습니다. 한 개의 계정은 제니퍼의 친구, 다른 한 개의 계정은 제이미의 이름으로 된 계정에게서 받은 편지들이었는데요. 데런이 두 사람으로부터 받은 이메일은 제니퍼가 제이미로부터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당하고 있다는 것이 명확한 내용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제이미의 이름으로 된 계정에서 데런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데런을 자극하고 부추기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니퍼의 남자인 친구가 데런에게 보낸 이메일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니퍼와 얘기해봤는데 제니퍼는 남편에게 학대당하고 있어요. 나는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 증거로 사진을 남겨서 나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했습니다. 제니퍼는 당신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우리 둘 사이의 비밀이어야 합니다. 혹시 당신이 이 일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는 친절하게도 제니퍼가 보낸 이메일을 포워드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데런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고 하며 사진을 보낸 이메일이었지요. 나중에 이 사진들은 실제 제니퍼의 사진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다른 사람의 상처 사진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제니퍼의 친구나 제이미가 아니라 제니퍼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자신이 학대당하고 있음을 교묘히 데런에게 믿게 하는 쇼를 벌인 거였지요. 이는 데런이 제니퍼를 보호하기 위해 제이미를 죽이도록 유도한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사건 전날 데런은 딸들에게 사냥 여행을 다녀온다 얘기하고 텍사스주 댈러스로 향합니다. 데런이 사는 테네시주는 텍사스와 10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의 사건 전후의 행적은 그가 범인이라는 걸 명확히 드러냅니다. 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GPS의 목적지를 제니퍼의 집으로 맞췄으며 자신의 집인 테네시에서 제니퍼의 집인 텍사스주로 가려면 경유해야만 하는 아칸소주에서 방문한 편의점, 주유소 등의 CCTV에 잡힌 모습까지요. 그의 GPS 기록에 따르면 그는 총격이 발생하기 5시간 전인 새벽 2시 반에 제니퍼와 제이미가 사는 집 근처에 도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시간 동안 범행을 기다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데런의 구속한다려가 지난 2021년 2월 24일 제니퍼는 공무집행방해 죄로 구속되었습니다. 스티커를 떼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살인을 은폐하려 했던 혐의로 먼저 구속된 것입니다. 하지만 7개월 후 수사가 보강된 후 그녀는 살인청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니퍼는 검찰과 형량 협상을 위해 유죄를 인정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이미는 실제로 본인을 학대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데런은 살인 혐의와 총기범죄 두 가지 죄목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변호사는 전쟁에서 외상성 뇌손상을 입은 데런이 그녀의 탐욕을 위해 도구로 이용되었다며 데런의 입장을 변론 중입니다. 폭력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살인까지 저질렀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된 후 데런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15년간 함께했던 아내의 계략으로 집 앞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했던 제이미의 명복을 빕니다. 한 악랄한 사람에 의해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외사건 스토리텔러 한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